클로제가 월드컵에서만 16골 넣었죠.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이 도와줬죠. 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지단한테 줘라. 근데 그 넘버 10의 시대를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그 10번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 있잖아요. 네. 예상치 못한 플레이들. 그냥 마라도나 앞에 있는 선수들은 발목 보고 다 태클 들어가요. 야 8번 누구야? 뭐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맞아요. 9번 누구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PL의 뜨거운 이슈를 구워보는 PLBQ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드컵 특집 합니다. 저는 정성욱이고요. 오늘도 역시 세 분의 패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주 해설위원, 박문수 해설위원, 유튜버 안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특집을 할까? 오늘의 주제는요. 또 지난번에 이어서 뜨겁게 월드컵에 한정해서 월드컵에 나왔던 선수들 중에 여러분 뇌리에 가장 강하게 박혀있는 선수가 어떤 선수가 있었나?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실력으로도 좋고요, 기록으로도 좋고, 아니면은 기행이나 뭐 특이한 순간들이 있어서 월드컵 하면은 이 선수가 진짜 가장 많이 생각난다. 이런 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앙크님도 그렇겠지만 2002년부터 많이 또 계속 눈이 맑다처럼 이렇게 월드컵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서 그때 임팩트가 또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호나우두의 그 깻잎 머리, 그리고 그 축구 실력, 그거에 너무 매료돼서 호나우두를 기억하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앙크님께서는 또 어떤 선수 꼽아볼 수 있을까요? 기행이면 마테라치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사실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네. 02년도부터 14년도면 이제 클로제가 딱 걸리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뽑은 선수들은 뭐 네. 펠레도 있고 마라도나도 있지만 네. 사실 상징성, 그러니까 독일의 상징성 면에서는 클로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네. 가장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월드컵에서 꾸준히 득점도 했고 4개 네. 대회에서 득점도 했고 최다골이기도 하고 독일 내에서도 최다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선수를 뽑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클로제가 월드컵에서만 16골 넣었죠.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이 도와줬죠. 그때 몰아서 넣은 게 많았죠. 2002 한일 월드컵 때 조별리그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독일이 대승 거뒀는데 그 그러니까요. 경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의문점을 가졌어요. 전날에 뭘 했냐. 사우디가 사우디 전날에 네. 노래방 간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력이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죠. 그러니까요. 그때 저는 뭐 축구를 그때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축구가 이런 점수가 나는 스포츠인가? 막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국가대표 팀들인데 그래도 이 점수는 너무 큰데 하고 충격 먹었던 월드컵에서. 기억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때 2002년 생각하면 첫 경기에 세네갈, 프랑스 우리나라에서 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엘하지 디우프랑 그 부바 디우프인가요? 뭐 아무튼 디우프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임팩트가 좀 세네갈 선수가 좀 컸던 것 같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게 그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두각을 나타낸 게 90 때 카메룬, 그렇죠. 네, 90 94 카메룬. 때 사우디, 98 때 나이지리아, 네. 그리고 2002 때 세네갈일 겁니다. 세네갈. 네. 그러니까요. 그때 에라지 디우프가 그 대회에서 너무 잘해서 리버풀로 갔는데 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예,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2002년에 막 깜짝 스타들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뭐 매번 대회마다 그렇게 나오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선수들 또 뭐 생각나는 선수 있어요? 뭐 그러면 뻔한 것 같아요. 뭐 펠레나 마라도나 뭐 호나우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꾸준한 걸 본 것 같아요. 이제 클로제는 제가 봤을 때부터 되게 잘한다. 2002년에는 헤더골로만 계속 넣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뚝배기 장난 아니었죠. 근데 진짜. 다음 때도 잘할까 그런데 다음 때도 잘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잘하는 선수라서 네. 월드컵 한정으로 따지면은 지금 앞선 선수들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뭐 이제 클럽 팀이나 이런 데서 커리어나 이런 건 비할 바가 아니지만 월드컵 한정이면 클로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명의 선수 뽑아도 됩니다. 뭐 한 명만 고르는 것도 아니니까. 그때 뚝배기 말씀하셨는데 그때 뚝배기 비에리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는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록들은 너무 좋은데 네. 뭐 펠레나 마라도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네. 호나우두도 사실 2002년을 빼고 나면은 뭐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클로제 하나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드컵 역사하면은 역시 펠레죠. 펠레. 그렇죠. 네, 왜냐면은 월드컵 우승을 3회나 차지했으니까. 네. 그래서 58, 62, 70 그리고 이야기했지만은 70 월드컵 때 브라질 대표팀은 역사상 최강팀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좋은 팀에서 중심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월드컵에 처음 나와서 득점했을 때가 17세 239일이래요. 그리고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그러니까 58세에 대한 월드컵 때 우승했을 때 17세 249일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그 당시에 축구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토스가 유럽 투어를 다닐 때마다 네. 구름 관중이 모였대요. 펠레 보려고요. 펠레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펠레는 월드컵의 사나이가 아닌가. 월드컵에서도 총 14경기 나와서 12골 8개의 도움을 했는데 네. 득점은 6이고요. 도움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레는 월드컵의 역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이제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주로 봤기 때문에 얼마나 네. 위대한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뭐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거는 얘기할 거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최근에 또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이라고 얘기한 게 맞나? 하여튼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지만 역시 월드컵 하면 펠레가 떠오르지 않나. 월드컵 하면 펠레. 그리고 저는 월드컵 최고의 장면은 마라도나 같아요. 신의 손. 네. 네. 그와 동시에 그 다음에 기록한 그 골. 네. 네, 수비수 몇 명을 제꼈더라? 한 대여섯 명을 제끼면서 그쵸, 네. 마무리 짓는 그 골.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한 경기에서 네, 잉글랜드가 희생양이 됐는데 여하튼 그 장면들이 월드컵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고 저에게 가장 임팩트가 남는 선수는 지단입니다. 지단. 네, 정말 화려하게 등장해서 98 프랑스 월드컵 우승하고요. 네.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랑 평가전하면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그렇죠. 네,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병원에서 사진 찍고 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2006 독일 월드컵 때 그 박치기 사건.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단은 그 매 스토리 대회마다.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매 대회마다 임팩트가 딱 남아 있어요. 지단은. 진짜 그 2006년 때는 네. 본인이 진짜 하드 캐리에서 결승까지 맞아요. 끌고 갔거든요. 원맨쇼 했잖아요. 그때도.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랑 할 때도 그러니까 조별리그 할 때도 좀 고생했었어요. 사실 프랑스가. 근데 진짜 지단이 진짜 원맨쇼 하면서 결승까지 갔는데 또 파넨카킥으로 또 페널티킥 그 먼저 저 선제골 넣고 했었잖아요. 와 그때 진짜 와, 어떻게 저런 사람 그때부터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넨카킥이 막 본격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그러니까 유명해진 그 유명세를 탄 게 뭐 물론 네.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그 지단이 그 킥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월드컵 결승전에서 부폰을 상대로 그 파넨카킥을 딱 때리고 근데 마테라치한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도 보면 어쨌든 혼자 캐리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좋지 않은 결과로 났긴 네. 했지만 지단만큼 진짜 그 당시에 그런 테크니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의 활약도 그렇고. 이 이탈리아가 부진하거나 본선을 못 나가는 이유가 지단의 저주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지단의 박치기 저주. 사건 이후로 우승 차지하고 계속 월드컵에서 성적 안 좋고 본선 못 나가고 있으니까. 너네 잘 되나 보자. 네. 이러고 지단이 계속 저주를 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 그때 지단 생각하면 뭐 축구할 때 막 감독이 약간 그랬다는 썰이 있는데 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지단한테 줘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넘버 10의 시대가 있다 보니까 네. 2000년대 초반에는 맞아요. 그 10번에게 그냥 줘라. 음.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무언가 만든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10번 역할하는 선수들이 뭐 아이마르라든가 뭐 리켈메라든가 지단이라든가 네. 이런 선수들이 있었죠. 공격형 미드필더. 딱 진짜 그 공격을 위한 그러니까 공격 조립을 위한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네. 딱 많았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점점 이제 수비 기여나 이런 부분이 지금 떨어지니까 현대 축구에서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네. 추억이 돋네요. 그 선수들의. 이게 올드 축구 팬들에게는 네. 낭만의 시대예요. 낭만이죠. 그러니까 지금 축구를 보면 너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있어요. 전략적. 그러니까 모두가 압박해야 되고 네. 모두가 뛰어다녀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축구 선수 전성기가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넘버 10의 시대를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그 10번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 있잖아요. 네. 예상치 못한 플레이들 그걸 즐겼던 그 세대거든요. 네. 그걸 즐겼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또 옛날에 뭐 펠레나 마라도나 얘기도 하셨지만 뭐 베켄바워, 바조 이런 선수들도 월드컵 하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우 정말 그렇죠. 대단했죠. 네. 근데 저는 리오넬 메시도 이제 월드컵 얘기할 때는 빼놓으면, 빼놓으면 안 안 되는 되죠. 선수가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그 어찌됐든 2022년에 월드컵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골든볼 그 MVP를 2번 받은 선수는 메시밖에 없더라고요. 메시가. 그러니까 2014년. 펠레 시절에는 그 골든볼이 없었죠.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펠레는 못 받았지만 그래서 메시도 이제 2번 받았고 월드컵에서 통산 공격 포인트가 13골 8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다 공격 포인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단위 대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토너먼트에서 득점을 한 선수가 메시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조별리그 득점, 8강 득점, 뭐 16강 득점, 4강 득점, 결승까지 득점한 네. 선수는 메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메시가 이제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마라도나가 압도적으로 1등인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피파울 기록입니다. 피파 파울을 당하는 횟수가 165회로 마라도나가 1등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예전에 그 지난편 얘기할 때 허정무 감독. 예. 걷어찰 수밖에 네, 없는. 거기도 이제 그중 많이 하나. 예. 이제 기여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어서 메시도 이제 피파울이 65개로 2등인데 그만큼 이제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도 이런 기록을 써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둘은 막으려면 반칙을 해야만 끊을 수 근데 있었던 거죠. 제가 10m를 드리블을 하니. 네. 예. 마라도나 하이라이트 같은 거 많이 봤거든요. 예. 왜냐면 마라도나가 바르셀로나에서 뛰었어요. 아, 예. 네, 그때 이제 깊은 태클 당해서 발목 부상으로 한동안 못 나오다가 돌아왔는데 또 그 경기에서 똑같은 선수가 깊은 태클 범하는 바람에 난투극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징계 때문에 못 뛰게 되니까 나폴리로 이적시켰고 그래서 나폴리의 영웅이 됩니다. 근데 마라도나 그 당시 뛰었던 영상 보면 다 태클이에요. 그냥 마라도나 앞에 있는 선수들은 발목 보고 다 태클이 들어가요. 근데 마라도나가 넘어졌다 일어나서 그냥 플레이하고 넘어졌다 일어나서 다 그냥 플레이하고.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서 마라도나가 소시에다드 상대하는 경기 보면서 너무 놀란 게 거기는 플레이 자체가 그냥 태클밖에 없어요. 미식축구인가요? 아, 저기 버튼 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 키보드 안 야 이거 안 빠져가지고. 빠진다. A에 누가 A에 동전 껴놨어. 지금 기준으로는 뭐 옐로 카드 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건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사실 그러면 심판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마라도나한테 웬만한 파울은 안 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나서 네. 메시, 호날두가 라리가에서 뛸 때는 태클이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동료들이 흥분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 스타를 좀 보호해줘야 된다. 문매가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스타들이 이른 나이에 부상 당하고 나서 그 빚을 잇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안스파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네. 볼 수도 있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동료들이 일어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들도 얘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해주고 있잖아요. 동업적 정신. 네, 라민 야말에게 깊은 태클 들어가면 하피냐가 제일 먼저 가서 뭐라고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야만의 시대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 마라도나는 몸이 버텨준 게 진짜 신기하네요. 아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그렇죠. 그 밸런스나 이런 부상을 피하는 그게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 마라도나 플레이를 86대 봤을 때 제 느낌은 뭐냐면 무게 중심이 낮아요. 네. 근데 상대보다 한 템포 빨라요. 그러니까 태클 들어올 때 그 전에 치고 움직입니다. 기술이 너무 뛰어나고. 그래서 마라도나 플레이 볼 때마다 다른 선수들 플레이를 미리 예견해서 반템포 먼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3초를 먼저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미리. 네. 물론 이제 메시 플레이도 그런 모습이 있긴 맞아요.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마라도나에게 좀 흥분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월드컵 통산 드리블 성공한 횟수가 메시, 마라도나가 이제 최상위권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플레이 스타일들이 그래서 그 마라도나의 재림 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월드컵에서 골 메시가 라리가에서 기록한 적 있잖아요. 페타페전에서 똑같이 했어요. 그 마지막에 네. 키퍼 제끼고 마무리하는 것까지도 똑같았거든요. 네. 놀라운 건 신의 손상 것도 똑같이 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아 저는 그 신의 손 하면 스콜스가 근데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배구. 네. 배구를 해버렸죠. 스콜스는 들켰죠. 네. 자 이렇게 뭐 월드컵 딱 하면은 떠오르는 선수들 진짜 대명사 같이 이렇게 펠레나 마라도나나 메시 뭐 지단 이렇게 있는데 또 이때 월드컵 하면은 이 선수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 이런 선수들도 꽤 있어요. 하메스. 하메스도 하메스, 있고요. 하메스. 네, 뭐 아까 얘기했지만 디우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블라니 마스터 있잖아요. 포르라. 그 대회 때 포를라는 진짜 와. 그리고 루이스 수아레스 무는 사건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골문 앞에서 가나전 핸드볼 사건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도 좀 기억이 나죠. 수아레즈가 그때 뭐 반칙해서 퇴장 당하고 가다가 승부차기 막는 거 보고 좋아하면서 막 네. 떠났던 그런 것들. 그게 있고요. 이제 네. 그 들어가는 거 쳐내고 나서 회장당에서 들어가는데 페널티킥 넣나 안 넣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못 넣었어. 그러니까 엄청 좋아했었던 장면. 그러니까 와, 수아레즈는 진짜 뭐 리버풀 팬 입장에선 되게 좋은 선수인데 근데 상대 팀일 때 수아레즈는 진짜 짜증나는 선수. 그래서 네. 그 서사가 있어서 2022 월드컵 때 네. 가나랑 우루과이가 마지막 경기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티지기 골키퍼로 유명했던 그 예. 경기.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가 결국에는 16강 진출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사 때문에 가나 국민들이 엄청 환호하더라고요. 그 우루과이가 이제 탈락을 하면서 그 수아레즈의 그 역사를 맞아요. 드디어 이제 서력을 했다 이러면서 기억납니다. 네. 진짜 뭐 그런 선수들도 있고 뭐 앙크님께서는 딱 월드컵 하면 또 다른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기억이 나세요? 근데 앞서 다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수아레즈 딱 준비하고 네. 있었거든요. 왜냐면 또 이바노비치를 문 적이 있어가지고 수아레즈가 그렇죠. 깨물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짜증난다 이런 것보다 괴기하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리버풀 시절에 네. 물었던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첼시 물고 싶어서 리버풀. 물었다고는 하는데 음. 진짜 이바노비치가 개한테 물리듯이 이렇게 막 밀어내거든요. 깨무니까. 그래서 이런 선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 혹은 또 기행이다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을 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진짜 특이하다 했는데 키엘린이었죠. 그 당시 네. 물었던 네. 게 키엘린이까지 무는 거 보고 진짜 특이하다 그랬는데 일례로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와이프가 한 번만 더 이런 기행을 벌이면 이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계약 사항에 넣었어요. 깨물지 말 거. 네. 아 정말로. 네, 그거 넣었어요. 정말요? 사실 수아레즈가 리버풀에서 진짜 이 선수한테 공익하면 뭔가는 해줄 것 같다. 항상 그 가장 큰 기대를 하던 선수였는데 그때 이바노비치 물었죠. 키엘린이 물었죠. 이때 키엘린이 무는 거 보고 저는 이제 그만 수아레즈는 떠났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은 수아레즈 이 기행을 볼 수가 없다. 근데 그 당시보단 먼저겠죠? 타이슨이 문 게? 아 그렇죠. 홀리필드. 네. 그게 유행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는 건 사실 저도 그게 너무나 큰 임팩트여가지고. 네. 정말 컸어요. 네. 깜짝 왜냐면 놀랐어요. 그 당시 복싱은 진짜 막 전 세계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도 보기 편한 네. 시간대 막 일요일 오후 막 이럴 때였거든요. 타이슨은 또 슈퍼스타니까. 그러니까 귀를 막 그렇게 네. 진짜 그래서 그 타이슨과 홀리필드의 대결이 진짜 그게 사실 핵이빨의 원조예요. 어찌 맞아요. 보면. 그 원주죠. 그 네. 다음에 이제 수아레즈가 막 물고 뭐 별일이 다 있었죠. 수아레즈는 참 진짜 애증의 선수입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에브라랑 네. 막 그렇게 악수 막 거부하고 싸운 사건도 있고 막. 저는 그랬죠. 요한 크루이프를 크루이프. 그러니까 월드컵을 네. 뭐 물론 저도 이제 실제로 본 그건 아니지만 이제 98 월드컵 때 네덜란드한테 우리가 이제 크게 네. 깨지면서 그때 히딩크 감독 이제 코스염이 있었던 히딩크 감독 네. 시절에 이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로 온대하면서 네덜란드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전 그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으로 본 게 저는 이제 98 월드컵 때고 우리나라를 이제 5대 0으로 이긴 나라니까 와 진짜 이 나라는 뭐 진짜 축구 최강국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나중에 저도 그래서 요한 크루이프가 이제 네덜란드 축구의 전설적인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영상을 나중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74년 월드컵 때 그 요한 크루이프는 월드컵 많이 출전 안 하고 이 대회를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토탈 사커라고 하는 그 네. 중심에 요한 크루이프가 플레이를 하는데 좀 매료되더라고요. 진짜. 네. 필드 위의 지휘자죠. 네. 그러니까 요한 크루이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토탈 사커를 모두가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맞아요. 그리고 아리고 사키의 압박 개념을 모두가 가져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정말 놀라운 게 월드컵 우승이 없는데 74, 78 때 얘기하면은 뭐 소독이라든가 네. 아르헨티나보다도 네덜란드 얘기를 많이 해요. 축구 흐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토탈풋볼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물론 이제 74 때는 소독 얘기도 많이 하죠. 왜냐면은 리베로인 베켄바오가 있으니까 베켄바오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게르트 그래서 밀러도 있고. 네. 공격 좋은 게르트 밀러고. 그런데 그 당시에 공격은 요한 크루이프, 수비는 베켄바우어. 거기다 네. 네덜란드하고 독일이 엄청 라이벌 관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끄러웠던 그런 적도 있었고 7, 8 때는 요한 크루이프가 안 갔을 거예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네. 74만 뛰셨던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인적인 이유를 들었었는데 그게 좀 신변의 문제로 아마 안 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7, 8 때는 또 아르헨티나에게 그땐 또 그 월드컵도 문제 많았어. 사실 옛날 월드컵도 문제 많았어. 문제 없는 월드컵이 없습니다. 그쪽 월드컵 되게 문제 네. 많았어. 7, 8 때 아르헨티나 그렇죠. 월드컵 때. 그때 뭐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고 그랬죠. 정치적으로도 뭐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또 많았겠죠. 네. 82 때 주세페 로시도 유명하고 네. 86 때 마라도나, 90 때 마테우스, 94 때 바조 또는 뭐 호마리오, 베베토. 아. 네, 그 98 지단 호나우두.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2002 때 이천수. 뭐 이렇게. 저는 94 때 그 장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콜롬비아 대표팀이었나? 그 자책골 넣고 아, 네. 죽었죠. 네, 그 공항에서. 아니요. 공항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 술집에서 암살 술집에서요? 당하신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콜롬비아 대표팀이 94 때 엄청나게 다크호스였어요. 네.
펠레 옹께서 이 팀 눈여겨봐라. 콜롬비아를. 네, 콜롬비아 대표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콜롬비아가 자책골로 무너졌어요. 그 당시에 콜롬비아의 발데라마라고 약간 이제 파마머리 있었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콜롬비아가 이기타였나요? 이기타 골키퍼도 이기타. 있었죠. 네. 그 이기타가 스콜피온. 네, 맞아요. 스콜피언 킥이 유명한데 그 우리가 보는 월드컵에서 스콜피언 킥은 그게 아마 친선 경기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그런가요? 스콜피온 킥은 네. 저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게 월드컵에서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장면이 슈팅을 스콜피언 킥으로 막은 게 아니라 뭐 오프사이드인가 뭔가 그거 다음에 나온 장면이라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쇼맨십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했다는 얘기가 있긴 중단됐던 있더라고요. 상황이었군요. 네. 그게. 근데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장면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장면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여하튼 그 자책골 넣은 선수가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다가 자국민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총살은 좀 그렇고 저격당했던. 네. 네. 그래서 저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집이었군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저는 공항에 귀국하자마자 바로 암살했다 누가. 레스토랑 같은 데였던 네. 거예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와 얼마나 이 나라는 충격적이죠. 축구에 그 미쳐 있으면 자책골 넣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하나라는 되게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뭐 나라끼리 막 축구 전쟁한 적도 있고 네. 아. 축구 때문에. 뭐 드럭신이 전쟁 멈춰라 그러네요.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그 사건도 유명하잖아요. 94 미국 월드컵 펼쳐지기 전에 호마리오의 아버지가 납치원한테 납치당해가지고 돈을 요구했는데 호마리오가 방송 나와서 맞아요. 아버지 돌려주지 않으면 월드컵 안 나간다고 하니까 신고 들어오고 난리가 났었대잖아요. 네, 그래서 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전 국민이 이렇게 그만큼 또 진짜 축구에 미쳐 있는 나라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 거죠. 아까 골키퍼 하니까 생각나 칠라베르트 막 이런 폴란드 선수들도 골키퍼. 네, 그런 선수들도 그리고 임팩트 멕시코의 있었고. 캄포스. 캄포스도 캄포스. 잘했죠. 키 작은데 네. 굉장히 확확 날아다니는.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멕시코 골키퍼의 유니폼이 좀 현란해 보였어요. 약간 아즈텍 문명 네네. 특유의 그런 걸로 했었어요. 이렇게 딱 월드컵 하니까 떠오르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하메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하메스가 그때 2014년에 임팩트가 저는 굉장히 강해서 그 전까지 엄청 몰랐. 셌죠. 저는 그 전까지 제임스라 불렀어요. 근데 와 너무 잘해서 그때 레알까지 가고 그때 모나코에서도 너무 잘했고 그런 선수들이 있었고. 근데 아쉽게도 한 팀에 머무질 못했죠. 네. 계속 이제 저니맨처럼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팀의 레전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 나중에 뭐 성전환 루머까지 막 돌았었잖아요. 네. 근데 잘생기긴 정말 잘생겼으니까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메스도 어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현대 축구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정말 좀 10번 롤을 만약에 그냥 네. 맡았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대 축구 흐름에서 뭔가 이제 수비 기여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게 됐지 공격적인 재능만 만약에 몰아주는 전술이 있었다면 진짜 우리 당시에 얘기했던 그 넘버 10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선수였죠. 네. 저는 에버튼에서 안첼로티 감독이 그 점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메스를 측면에 두고 경기를 전개할 땐 중앙 쪽으로 움직여서 네. 경기에 관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데 하메스의 컨디션 조절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안첼로티가 레알로 튀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매해졌죠. 네. 이렇게 또 월드컵 하니까 생각나는 선수 뭐 하메스도 있었고 저는 또 갑자기 생각난 게 러시아의 골로빈. 골로빈. 그때 월드컵 때 딱 잘하니까 그때 좀 상한가를 쳤던 그런 네. 선수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하면 아킨페프 골키퍼 아니에요? 아킨페프. 네.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또 골로빈은 있으니까. 아직도 모나코에서 잘 뛰고 있어요. 네. 지금도 잘하나요? 거기서 모나코에서 미나미노는 근데 지금 부상당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클리우슈라는 선수랑 함께 잘하고 있습니다. 오. 자 월드컵에서 또 생각나는 선수 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 화제가 됐던. 저는 네. 월드컵하면 부부젤라도 좀 생각나지 부부젤라. 않아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게 남아공이었죠. 해설이 네, 안 들릴 맞아요. 정도였어요. 그때 부부젤라 막 그 지수까지 막 예, 맞아요. 올라가면서 이대로 생각하면 그때 부부젤라라는 악기를 막 처음 알게 됐던 그게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국제 대회에서 응원할 때 그 가지고 돼도 되는 응원도가 있고 반입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웬만한 데서는 그 부부젤라 다 그 반입 금지가 됐던. 그게 압도적 전통 악기 혐오 1위였답니다. 그 당시. 2014년부터. 그러니까 전 세계 팬들에게 너무 혐오감을 줘서 우리 중계로도 그렇게 들리는데 네. 그 현장에서는 더 오죽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김수로의 꼭지점 데스 난리가 났었거든요. 전 국민이 쳤어요. 그렇죠. 맞아요. 챌린지처럼 막 이렇게 앞에서 막 누가 추기 시작하면 따라 추고 막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있었고.
월드컵 진짜 뭐 전 세계인의 축제니까 많은 것들이 화제가 되는다. 제가 생각하기엔 또 막 그때 잘생긴 선수들도 막 인기 많았던 적도 있어요. 아 민엄 2002년에 막 이란만 시즈 이런 선수. 터키. 네, 막 그때 인기 많았었고 뭐 안정환도 세계적으로 막 인기가 많았다 이랬는데 베컴도 그렇고 베컴도 그때 네. 닭뼈슬머리 하고 와가지고 그거 따라하는 굽할 사람들도 때도 많았죠. 워낙에 잘생겼는데 퇴장당하는 바람에 네. 그때 머리 밀었었죠 그때는. 네, 아니 굽할 때는 굽할 때 미남형 길렀었나요? 머리였고 그리고 그 2002년 2002년 그- 때 그 다음이- 닭뼈슬머리. 네. 네. 그렇게 또 막 월드컵 생각하면 많은 선수들이 생각이 나요. 베컴이니까 뭘 해도 다 멋있었어요 사실. 네. 그 가나전의 조규성 선수 네, 얼굴 한번 비치고 나서 팔로워가 100배를 늘었다잖아요. 한국 팬들이 여성 팬들이 진짜 좋아했대죠. 전 세계 여성 팬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아, 나라의 그래요? 그런 팔로우도 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다 그러더라고 선수도.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때 보시던 이제 결혼하신 이제 와이프분들이 네. 야 8번 누구야? 뭐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맞아요. 9번 누구셔? 이분은 어떤 극존칭. 분이신가? 그때 조규성 선수 인기가 대단했던 게 그 월드컵 끝나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일하고 있던 그 보도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출연했을 때 당시 제가 다녔던 회사 직원들이 그렇게 줄 서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 끝나자마자 사인 받으려고. 정우성 씨가 출연했을 때보다 훨씬 많았고. 음. 그때 인기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네. 외모는 근데 저는 이탈리아 대표팀 이탈리아. 아, 장난 아니죠. 네, 저는 그 중에서도 네. 마르키시오 아, 선수 진짜 잘생겼어요. 네, 진짜 잘생겼죠. 네. 눈이 빠져들게 네. 생겼어요. 아 거기다 이탈리아 남자의 멋이 있어. 진짜요. 네. 근데 그 마르키시오 또 반전 매력이 네. 경기장 들어가면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거든요. 활동량도 진짜 태클도 많잖아요. 많이 하고 막 그래서 그게 좀 반전이었었어요. 저는 그 14년도였나 그 독일 대표팀이 양복 딱 입고 정장 화보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멋있었어요. 저는 진짜 맞아요. 레브 감독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정장 광고를 딱 찍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레브 감독 너무 잘생겼잖아요. 멋있잖아요. 뭐 이상한 걸 먹어서 그렇지. 코만 안 파면 네, 겨드랑이면 멋있죠. 손 이것만 안 하고. 그러니까 못 참으시는 게 문제지. 아, 그랬던 또 저는 산타크루즈. 아, 제가 진짜 생각하기에는 미남이었죠. 최고의 네, 미남 네, 산타크루즈. 진짜 미남이었죠, 산타크루즈. 이런 걸로 생각하면 진짜 뭐 많은 그런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그런 아이콘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는 또 어떤 선수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대회는 아까 이제 앙크님 말했던 홀란드도 기대돼요. 그러니까 홀란드. 어떤 식으로 어찌 됐든 진짜 메이저 대회는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바페는 증명을 한 바가 있으니까 네. 또 홀란드는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좀 기대돼요. 이번. 그리고 저는 에딘 제코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에딘 제코. 네, 에딘 제코의 오스냐.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네. 정말 불태우고 있다는 생각이 와. 들거든요. 근데 에딘 제코가 이탈리아 잡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탈리아 목까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진짜 언제적 에딘 제코가 계속 이렇게 아, 나오는 네.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진짜. 국민적인 지지가 네. 장난 아닙니다. 에딘 와. 데코도 진짜 등장했을 때 그 볼프스부르크 네. 진짜 선풍적이었었거든요. 진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고 저는 그때 옛날에 아이슬란드도 막 월드컵에서 많이 화제됐었잖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선수들 보니까 아이슬란드 유로 아닌가요? 아 유로였나요? 유로죠. 유로 같아요. 아, 시그루드 2016 쏘는 같아요. 유로 네. 아 맞아요. 네. 아 유로였네요. 제가 네. 월드컵이랑 착각을 했네요. 네 이제 또 이번 월드컵에는 또 어떤 선수들이 주목을 받을지 어떤 강렬한 존재감을 남길지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뭐 월드컵 펼쳐지면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강렬한 존재감을 월드컵에서 남겼던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축구는 역시 불판에 구워야 제맛이죠. PLBQ였습니다.